자신만의 빛을 잃지 않고 더욱 반짝이는 분을 모셨습니다. 승무원이랑 은행원 생활 후 강사로 탄탄대로를 걷던 중에 불의의 사고로 머리뼈 절반을 잃고 명칭 실어증과 사고 후유증으로 고통받았었는데요. 이를 멋지게 극복하시고 많은 분들께 말과 글로 희망을 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우은빈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원래 휘렌체의 완전 구독자이자 팬이었거든요. 아, 영광입니다. 네, 면접 준비할 때 이 채널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또 보고 그랬거든요. 어머, 말 웬일이야. 잘하는 비법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34살임에도 불구하고 면접관님들을 매혹할 수 있었거든요. 아, 그게 바로 휘렌체님이셨는데 강사로 오셨어요. 잠을 진짜. 절대 잘 수 없게 집중해서 들을 수밖에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너무 반가웠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제가 직접 휘렌체에 나올 수 있다니 너무 신나요. 이번에 가장 요란한 행복 요 책을 내셨잖아요. 좀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만큼 좀 작가님께서 절절하게 삶의 이야기를 해주신 게 이거 우리 히릿들한테도 큰 힘과 에너지가 되겠다는 생각에 빨리 모시고 싶었습니다. 작가님의 스토리를 살짝 얘기해 볼까요, 우리? 저는 너무 기억에 남는 게 작가님이 유튜브를 통해서 밝게 웃는 모습을 공개하셨어요. 그 극복하는 과정들을 너무나 밝고 사랑스럽게 보여주시는데 또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이런 분이 있지? 라는 감동을 크게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작가님만의 넘치는 사랑스러운 매력을 잃지 않으셨던 비결이 무엇인지가 또 궁금합니다. 사실 머리뼈가 찌그러졌을 때 저도 한 번씩 거울을 보면 계속해서 볼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왼쪽 관자놀이뼈 3cm는 여전히 으스러진 상황인데 머리카락을 이렇게 살짝 가리니까 하나도 보이질 티가 않아요. 나지 않습니다. 네, 그쵸. 네. 그런데 샤워를 하거나 찐 저의 모습을 볼 때마다도 저는 이렇게 말해요. 머리가 찌그러진 거지. 너의 마음이 찌그러진 건 아니잖아. 근데 왜 자꾸 너가 너를 보지 않으려 그러고 왜 숨으려고 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다가는 너의 마음도 찌그러지고 말 거야. 진짜 중요한 거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지에 있는 것 같아요. 살아가는 저의 태도, 살아가는 마음이 진짜 저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머리가 다가 아니야. 마음이 다야. 마음이 다야.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촬영하고 강의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작가님 얼굴이 얼마나 빛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매력이 저는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늘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작가님께서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우리 히릿들이 더 200% 공감하실 것 같아요. 또 주변에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또 들었거든요. 주치 선생님뿐만 아니라 남편분, 부모님까지 그 힘이 되게 컸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장 영향을 미쳤던 주변 분들의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번 주에도 주치 선생님을 만나 뵙고 왔어요. 이번에 만나면서 살짝 두려운 거예요. 혹시 주치 선생님은 이제 나랑 대화를 더 안 하면 어떡하지? 우리의 대화를 다 책에도 싣고 유튜브에서도 말하고 나 이제 말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막 이 생각을 하실까 봐요. 네네. 뭘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작가라는 사람이 원래 그렇게 매일 일기 쓰고 기록하는 건데 오늘 우리 한 얘기도 다 적어요 적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또 바로 대화하면서도 한 문장 두 문장씩을 적었어요. 모니터만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마치지 않고 꼭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늘 환자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저희 선생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만나고서 또 조금 더 다르게 배워올 수 있었어요. 대화가 관계를 맺는 게 이렇게나 사람을 살리는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를 일으키기도 하고 정말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는 생각이 늘 드는데 작가님 말씀을 들으니까 나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을 쓰기 전에도요. 책을 출판하기 전에 뭔가 좀 두렵잖아요. 내가 잘 쓴 게 맞는 것인가? 많은 분들이 감동적으로 읽어주실 것인가?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했냐면요. 성공한 사람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찾아봤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그 실패가 당연한 수순이고 어쩌다 한번 성공하는 게 성공이더라고요.
혹시 우리 희른님들도 그렇고요. 희른채님한테도 물어보고 싶은데요. 네. 청소기 뭐 쓰시나요? 다이슨이요. 역시 우리 국민 청소기. 그쵸? 네. 희른님들도 다이슨 청소기 많이 쓰시잖아요. 제임스 다이슨 사장님께서는요. 네. 5126번 실패하고 실패하다가 5127번째 때 지금 우리가 쓰는 다이슨 청소기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도 기준을 지금은 다이슨 청소기 사장님 5000번으로 했어요. 그래서 책도 강의도 제가 도전하는 모든 것들을 앞으로는 5000번을 했냐 이렇게 와.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5127번까지 해봅시다. 네, 해봅시다. 화이팅. 주변에 멋진 분들이 많은데 좋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작가님만의 에너지 그리고 비결이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을 끌어당기는 비법을 발휘한다기보다 제가 먼저 늘 마음을 열었어요. 부족한 부분, 두려운 부분, 숨기고 싶은 부분, 누군가는 부끄럽다고 여길 만한 부분을 진솔하게 먼저 꺼내어서 보여줬어요. 제가 먼저 그것들을 드러내서 보여주면 자기도 숨겨왔던 마음속의 이야기를 꺼내게 되더라고요. 유튜브에서도 공개하는 부분들이 저희 집안이 얼마나 어려웠었는지, 엄마와 아빠가 어떻게 살아왔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자신의 힘든 부분을 또 다 댓글로 남겨주시고 마음을 털어놓으면서 같이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용기를 내서 저만의 부족한 부분 또는 숨기고 싶은 부분을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다가가면 정말로 친구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이 다가올 거라고 생각해요. 아, 이렇게 자기를 오픈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또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네. 제가 그거 잘 못해요. 어머, 아닌데? 네, 그래서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희렌채님의 우는 모습, 화내는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요것도 궁금해요. 생존 확률을 되게 낮게 보셨다고 처음에 책에 써주셨는데 그 주변 분들도 되게 담담하게 위로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작가님께 기억에 남는 말들이나 작가님만의 위로 방법이 뭔지가 궁금합니다. 저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운 비법으로 네. 지금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꼭 이렇게 하는데요. 정말 뻔하디 뻔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무조건 들어주는데요. 경청을 하는데요. 경청이라는 말 지겹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경청을 하냐면요. 단순히 귀로 듣는 게 아니라요. 표정으로, 눈빛으로, 몸짓으로 얼마든지 저는 듣는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완전 그 상대방의 이야기에 몰입을 해서 들으면요. 제가 더 화를 내면서 가슴을 막 팡팡 치고요. 같이 울고요. 따지러 갈 것처럼 막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서 냉수를 들이키고 그래요. 오히려 웃겨가지고 아니 앉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역시 그랬거든요. 제가 제 이야기를 했는데 저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을 볼 때 어이구 아니다 이제 내가 정신 차려야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떠한 조언이나 충고를 섣불리 건네기보다는 무조건 같이 울고 같이 화내자, 같이 억울해하자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나부터 나를 지우면 안 된다. 이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그 사람의 매력, 특성, 개성, 색깔 그것들을 이야기를 건네주는데요. 비교하고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나라는 사람의 색깔이 흐려져 있는,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까먹지 않게 편지에 적어서 건네주기도 하고요. 카톡으로도 남겨놓고요. 어설프지만 그림으로도 그려서 보내주기도 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친구들이 나를 지우지 않겠다. 나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꼭 기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기록을 해서 전해주시기도 하는군요. 너무 멋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날아가기 전에 붙잡아서 그걸 상대에게 맞아요. 선물로 주는 거니까요. 죽다 살아난 뒤로는 엄마, 아빠,
오빠, 새언니, 남편, 시부모님 맨날 영상을 하도 많이 찍어서요. 지금도 안 올린 영상과 사진이 너무 많은데요. 왜 그렇게까지 더 달라졌냐면요. 제가 만약에 그때 그냥 죽어버렸다면, 저의 유언이나 유산도 없이 그렇게 죽어버렸다면, 우리 가족들은 얼마나, 친구들은 얼마나 저라는 사람이 그리웠겠어요? 엄마랑 아빠도 은빈아, 우리가 죽고 나서 너는 정말 든든하겠다. 우리 얼굴, 우리 목소리, 우리 말투, 넌 얼마나 볼 게 많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기록이라는 건 당연히 글 쓰는 것도 있지만 매일같이 사진, 영상을 찍어서 남기는 것도 맞아. 좋은 기록이니까요. 오늘도 꼭 기록으로 남기세요. 특히 부모님 모습 남기라는 조언을 누군가가 해준 이후에 저도 그걸 하고 있는데 네, 나중에 엄청 그리울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이것도 궁금해요. 명칭 실어증 판정을 받으셨는데 이 얘기는 꼭 우리 히릿들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요. 틀려도 자신감 있게 말하는 법이었습니다. 자신감 있게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점점점 찾아가신 거잖아요. 기억들을. 저는 오늘 인터뷰한다고 이렇게 강연 원고를 아 세상에. 네, 유튜브 원고를 써와서 외운 거기도 하지만요. 특히 강의를 할 때 절대 빼먹지 않는 부분이 표정인데요. 부족한 말의 표현의 전달력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마치 연극처럼 표정 연습을 해요. 찡그렸다가 막 웃었다가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다가 그렇게 해야만 일단 듣는 사람이 조금 더 집중해서 보는 효과를 가질 맞아요. 수가 굉장히 있어요. 중요하죠.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는 쉼표인데요. 맞아. 쉬어가는 시간이 있어야 듣는 사람은 다음에 뭐라고 말하려나? 궁금한데? 쟤 왜 저러는 거야? 생각이 안 나나? 아니면 뭐 중요한 내용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를 알거든요. 피디님들이 말을 하기 전에 얼마나 열심히 원고를 작성하고 외우고 연습을 하고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누군가의 앞에 나서면 준비한 만큼 나오지 않기 마련인데요. 단순히 머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입의 근육이 기억할 정도가 돼야 돼요. 저는 그래서 수십 번, 적게는 50번, 많게는 60번, 70번을 소리내서 연습을 해요. 이 정도를 하니까 말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MBC 강연자들 KBS 아침마당 세바시 끝나자마자 전 항상 울거든요. 지금도 저는 강연 끝나고 울어요. 왜요? 제가 준비한 만큼 못했다는 생각에. 속상하세요. 네. 그런데 갑자기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노력했으니까 너무 아까우니까 아쉬우니까 우는 거구나. 오히려 더 그게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맞아. 한 개 틀렸다 울잖아. 네, 열심히 한 만큼 결국 또 눈물이라는 게 나는 거더라고요. 작가님께 뭔가 힘이 되실 만한 이야기를 딱 하나 하면 작가님은 목소리가 좋으니까 끝났어요. 메라비안의 법칙 아시죠? 네, 그거에 의하면 시각, 청각, 그다음 말의 내용이잖아요. 음성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사실 내용 좀 틀리시고 단어 생각 안 나셔도 충분히 목소리로 일단 호감입니다. 그러면 저 국민은행 연수원에서 히렌체님의 강연 때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도 히렌체님의 역시 목소리였던 건가요? 그냥 우리의 사랑? 사실 어머님과의 대화를 릴스를 통해서 쇼츠를 통해서 보다가 악플에 대해서 어려워하실 때 뭐 딥하게 받아들이시지 않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요즘에는 오히려 잘 만났다 기뻐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요. 정말 죽다 살아난 저한테 그냥 죽어라, 사라져라. 이 댓글에도 제가 웃으면서 반응하는 거를 촬영해서 올렸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내 댓글에 반응을 하다니 크크크.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럼요. 정말 고립된 상처와 힘든 사람들이 이렇게 악플을 달까 생각을 하면서도요. 역이용해야겠다. 책으로도, 강사할 때 에피소드로도, 유튜브를 하는 컨텐츠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유쾌하게 넘기는 그런 것도 다른 크리에이터들에게 에너지를 나눠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여기다가도 악플 만약에 단다? 제가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왔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우리 히릿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용기는 감추는 게 아니라 드러내는 거였고요. 진짜 강함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거더라고요. 분명히 히릿 분들도 지금 자기 자신만의 길에서 거리에서 무너진 분들 계실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되지. 일어나면 돼. 그 자리에서 우리 같이 천천히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히릿분들이 지금까지도 충분히 너무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열심히 치열하게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거니까요. 히릿분들이 살아가는 지금 그 모습이 저와 히렌체님에게도 다시 큰 용기가 될 테니까 우리 오늘도 내일도 씩씩한 마음으로 오예 같이 걸어 나가요. 박수! 이렇게 작가님의 에너지를 저도 가득 받아갑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는 그럼 아쉽지만 인사드릴게요. 네. 저는 히렌체였고요. 우리 우은빈 작가님이었습니다. 우작가였습니다. 다음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히릿, 내일도 최고급만 걸으세요. 안녕. 안녕. 뿅.